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 에비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했던 그 주인공, 그 묘비명 에비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에비타 광장은 우수아이아 중심에 있었어요. 빅을 해협을 내려다보는 박물관이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망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광장에는 에바와 페론 부부 기념 동상도 있었고요. 이 동상은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에 만들어졌다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에비타는 에바의 애칭이에요. 에바가 페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페론 성을 받아서 에바 페론이죠. 근데 에바 페론의 애칭입니다. 에비타. 에바 페론은 죽은 지 73년이 지났거든요. 1952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7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녀는 죽지 않은 거죠. 그 에바 페론은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해달라 하고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이 추기경에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비타는 에바 페론의 애칭입니다. 에바는 한 시골 마을에서 빈민가의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어서 학교 연극이나 연주회에서 배우가 되겠다고 꿈을 키워나갔답니다. 역경을 딛고 삼류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라디오 성우를 하는 동안에 운명처럼 후안 페론을 만나게 됩니다. 1944년 아르헨티나에 당시 6,000명이 사망하는 대지진 참사가 발생하게 된대요. 그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후안 페론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때 에바가 그 성우였기 때문에 후안 페론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50살, 50살이었던 후안 페론은 부인을 잃고 독신이었고요. 에바는 26살이었지만 불꽃 같은 사랑으로 바로 결혼하고 남편 페론은 이듬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바는 아르헨티나에 깊숙이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지만 노동자나 하층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사실상 보건부 장관 자리에 있었고요.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등 대통령인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에바는 여성 페론당을 신설하고요. 그 대표직을 맡고 여성 참정권을 도입해서 여성운동가 또 에바 페론 재단을 또 설립해서 그것도 대표를 겸하지요. 에바 페론 재단의 기금은 학교, 병원,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종 자선 사업을 하는데 쓰여지고요. 그래서 퍼스트 레이드는 굉장히 인기를 독차지하게 됐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상류층이나 군부하고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론은 에바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부통령 지명을 철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차츰 그녀의 개혁이 모순이 드러나는 가운데 에바는 자궁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병마를 끝까지 숨기고 남편을 재선에 당선시킵니다. 집중하며 영화를 보던 순간 갑자기 스크린이 꺼져버립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관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소리 지르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극장 관계자가 앞으로 나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It is my sad duty to inform you that Eva Perón, spiritual leader of the nation, entered immortality at 8:25 this evening. 그녀는 불과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아르헨티나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녀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했습니다. 한 달간의 장례식은 국민들이 바치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바 페론. 빈민층의 딸로 태어나 온갖 역경을 딛고 퍼스트 레이디가 된 그녀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너무도 짧고 극적인 인생을 불꽃같이 살다간 에바 페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에바가 펼쳤던 복지정책 페론주의는 20세기 최대 경제 실패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권이었어요. 그만큼 경제 부국이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엄마 찾아 산말리. 네, 이탈리아 소년 마르코가 외국에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그 나라, 그 부자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페소와 가치는 완전히 하락해서 2018년에는 IMF도 왔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빈국으로 살고 있어요. 복지의 달콤함은 마약과도 같아서 결국 아르헨티나가 서서히 경제가 가라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살다간 34살의 에바는 그가 떠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그의 애칭 에비타로 책, 영화, 뮤지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화폐까지 계속 아르헨티나를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에비타 광장 바로 앞에는 중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망설임 없이 들어갔네요. 아, 짜장면이랑 탕수육 좀 먹자 하고 들어갔는데 아뿔싸 그런 중국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한국식 중국 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돈내산이니 굳이 평가를 하자면 우리 한국의 저가 뷔페집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특별한 것은 양고기 꼬치구이나 아사도 장작구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소고기가 아주 저렴하잖아요.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소고기 그 숯불구이 같은 건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줄을 서서 접시에 몇 점씩 받아와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 후 우수아이아를 떠나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지요. 또 탱고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